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관련 중소기업들의 제품 연구 개발은 물론 마케팅 등도 지원합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와 안전 등 7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휴 기간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를 책임질 신임 이사장으로 박광수 감독이 선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장비를 지원하는 건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 해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과 색으로 표시되고 인원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영상은 길거리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동 방향 등을 분석합니다.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인파 몰림 현상을 예측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재난안전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을 연구 개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시비 등 207억 원을 들여 기존 배수 펌프장을 지상 5층으로 확장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재난안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지원,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센터에는 9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는 저렴한 임대료로 고가의 전문 장비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나 화재, 가스 등 감지 장비의 성능 시험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센터는 공동 연구 개발이나 국비 사업 참여도 지원합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부산 테크노파크는 현재 8개 업체가 신청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에는 1000여 개의 재난안전 관련 산업체가 있고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명절 준비로 분주할 텐데요. 부산시가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와 성수품 할인 등 명절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설 명절 40만에서 5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 경제, 안전 등 원활한 명절을 위해 7개 분야 70여 개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지난해 추석보다 50만 원 늘립니다. 종이 상품권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카드, 모바일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47만 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8개 유료도로는 연휴 4일 동안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4개 교량과 백양, 산성, 천마산 등 4개 터널을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산역과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공서와 학교 운동장 등 486곳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응급의료체계도 24시간 가동됩니다. 동아대병원 등 36개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각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명절을 더 외롭게 느낄 수 있는 고립가구와 결식가정,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중단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각 구군은
설 명절 종합 대책을 위해 직원 15,000여 명이 특별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헌혈자가 줄어 혈액 수급이 위태롭다는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는 대한적십자사와 정기 헌혈 협약을 맺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3천여 세대가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혈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시간이나 장소적 제약으로 헌혈하지 못한 입주민에겐 희소식입니다. 헌혈을 하지 못한 이에겐 또 다른 방법의 나눔이 있습니다. 바로 소암 환자를 돕기 위한 헌혈증 기부입니다. 원래 헌혈을 주기적으로 했었고 헌혈증도 집에 좀 많이 모아놨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헌혈증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입주 이후 3차례 단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142명. 하루에 50명이 헌혈할 수 있는데 이를 2번이나 달성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더 나아가 정기 헌혈에 참여하는 생명나눔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부산의 공동주택 중 2번째입니다. 생명나눔단체는 헌혈이 기존에는 너무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 헌혈에 참여해서 혈액이 특히 부족한 동절기나 하절기에 참여함으로써 헌혈 문화 정착을 할 수 있고 헌혈 기회를 정기적으로 보장하는 걸 통해서 향후 이런 생명나눔단체는 저희가 이제 감사서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창이나 이런 기회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헌혈 홍보나 언론의 SNS 홍보를 통해서 헌혈자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애우를 강화하는 이날 아파트에선 32명이 헌혈하고 101장의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동래구에서 운영하는 헌혈월을 맞아 지역 고등학교와 함께 아파트에선 처음으로 헌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독감 등 감염 질환의 유행으로 헌혈자가 줄고 있고 특히 O형과 A형 혈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지어진다 해도 진정한 복합물류 허브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활주로 추가 건설과 공항 복합도시 활성화 등 부산시 요구들이 정부에 전달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은 함께 건설될 철도와 바로 옆 부산신항과의 시너지로 항공, 항만, 육상 수송이 가능한 트라이포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객을 더한 24시간 공항으로 복합 쿼트로 포트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계대로라면 활주로는 하나, 화물 수요는 40년 뒤 33만 톤을 소화하는 정도입니다. 부산시는 복합 물류 허브 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달 활주로 추가 건설 등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부산시 의회는 가덕신공항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활주로 이본 확장이 필수적이다. 부산 신항 철도 항공 도로를 잇는 커트로 복합 물류공항의 전환, 잠재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항공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 처리 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의회는 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 활성화도 요구했습니다. 산지를 관통하게 될 공항 접근 철도를 에어시티가 들어설 눌차지구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곳에 역사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공항 배후 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 역사를 가덕도 신공항 접근 철도 건설 사업 계획에 반영하라.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와 의회는 6일 가덕도 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난개발 허가를 남발하는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19개 환경단체는 최근 통과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2월 진행될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대규모 자연 파괴와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건설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대학교 관광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제9회 부산관광공사 우수인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2023 부산관광대학생 YY 서포터즈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대 양지형 학생 등 총 19명입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관광산업의 우수인재를 발굴해 우수인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 준비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배달앱 상에 판매 중인 두루치기입니다. 주재료인 돼지고기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 검사 결과 한 줄 표시로 외국산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280kg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최근 6개월간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1월 한 달간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곳의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사상 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된 고기도 무더기로 나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 국거리나 냉동실에 보관해야 할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을 형사입건 조치하고 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닥다닥 붙은 점포 특성상 화재가 나면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과열,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소방당국이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하구의 한 골목시장. 설 대목을 앞두고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반찬 가게의 경우 제수용품을 주문받아 조리를 하기에 불 사용이 많은 상황. 얼마 전 충남 서천 수산물 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만큼 화기 사용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튀기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불 조절을 많이 자제를 좀 하면서 튀기고 있어요. 이 시장 안을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소화기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자체가 낡고 오래된 곳이 많고 야외에는 먼지가 낀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 지역 전통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4건, 노후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 합선 같은 전기적 요인이 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15건에 달했습니다. 점포 내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잘 비치해 두시고 영업 종료 후 전기나 가스를 반드시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시장 구조상 불이 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오래된 전기시설은 바로 교체하고 온열기구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주취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된 주취해소센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9개월간 400여 명이 이용했는데 일선 경찰의 업무와 주취 폭행 등 관련 범죄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의료원에 문을 연 주취해소센터. 112나 119에 신고된 주취자 가운데 자진 귀가가 어렵거나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부산경찰청의 제안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재난본부, 의료원 등이 힘을 모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부산 전역에
기관조치구역은 주치자들 센터로 인계받아가지고 보호 및 관리 안전하게 기관조치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하며 3인 1조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치자 보호 관리나 유사시, 응급실 인계 등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이 장점입니다. 운영 9개월이 지난 현재 이곳 센터를 찾은 주치자는 400명에 이르는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조례 제정으로 관련 예산도 확보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행정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11일 개소한 이후에 현재까지 400여 명 정도 주치자 안전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그 예산도 편성돼 가지고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서 부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치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98만 4천여 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련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부산형 주치해소센터가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는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 시장의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천만 원을 지정 기탁해 시설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구호 자금 등에 쓰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충청남도 서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2월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2월 10일은 설날 특별 공연으로 꼬리연과 복주머니, 청룡이 여의주를 문 모습 등으로 새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2,000대 드론으로 화려하게 그려냅니다. 특별 공연은 오후 7시 단 1회만 개최합니다. 이어 2월 17일에는 가족의 사랑과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 드론쇼를 준비해 관람객들의 감동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새해엔 하이용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룡 체험전과 민속놀이 한마당 등 2종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하이용은 청룡처럼 힘차게 새해엔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출생부터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는데요. 하지만 학급 과밀에 시달리는 신도시에서는 교실을 마련하지 못해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우선 돌봄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전원 수용하고 2학년 희망 학생도 대부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신도시 지역입니다. 모듈러 교실까지 등장할 정도로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문제가 되는 학교는 모두 7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특히 명지 신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7개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7명으로 부산시와 강서구 평균 21.5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학부모들도 원하는 만큼 늘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은 이제 3월달에 복귀 같은 경우 복귀를 하게 되면 얘가 2학년이라서 돌봄이 2학년 때까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학원으로 지금 계속 돌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봄 그게 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뉴스를 봤을 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돌봄 좋아요. 저 인기가 좋으니까 항상 그 대기자가 많잖아요. 공간이 이쪽으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쪽에도 어렵고 다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다른 쪽으로 가면 몰라도. 시교육청은 대안으로 국제 신도시 내 학교 부지에 모듈러를 활용한 늘봄 전용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시점은
오는 2학기 때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7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늘봄교실 예비 수요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 1학년만 따져도 520명 수준입니다. 학교 외부의 지자체 시설까지 끌어들여도 돌봄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국제영화제를 책임질 신임 이사장으로 박광수 감독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실질적 기반을 만든 창립 주역인데요. 김윤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신임 이사장에 박광수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 선출은 이용관 전 이사장과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이 임시총회에 상정되고 사의를 표명했던 수장 공백 8개월 만입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영화산업의 불황 속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며 직원 면담을 포함해 빠른 시간 내 영화제의 현황을 파악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영화제를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위축된 최근 영화계 상황 속에서 영화제가 단순히 영화를 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색깔을 가진 영화제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1996년부터 3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직을 맡는 등 영화제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또 약 10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로케이션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박광수 신임 위원장은 2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영화제를 이끌 계획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31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엄영석 신임 본부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엄 본부장은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안전하게 경마를 시행하고 만족도 높은 가족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마사회에 입사한 엄 본부장은 말산업진흥처장과 경영전략처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현장 접수는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시교육청 지하 1층 소담정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오류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기간보다 짧은 16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합니다. 시험은 오는 4월 6일 8개 고사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찾아가는 시민자전거 무료 점검 행사를 연장 운영합니다. 공단은 지난달 동래구와 금정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무료 점검에 3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월 한 달간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전화로 요청하면 방문 수거해 수리 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